2022년 전산회계 운영사 2급 실기시험 제7회 모의 문제 중 4번째에서부터 5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267페이지 4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결산 정리 분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총 7문항이 나오는데 7문항 중 4문항은 수동결산, 일반 전표 입력을 통해서 직접 입력하는 수동결산, 3문항은 결산자료 입력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전표 추가해서 자동 분계하는 자동결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수동결산을 먼저 즉 일반 전표 입력에 먼저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자동결산할 걸 순서대로 작성하신 후 반드시 전표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기말 현재 소모품 사용액은 35만 5천 원이다. 사용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비용으로 잡았는지 아니면 자산으로 잡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재무제표 1에 합계잔액시산표입니다. 클릭. 12월 31일로 조회해 주시고요. 재고자산에 상품만 있고요.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소모품비로 되어 있네요. 이 50만 원 중 35만 5천 원이 사용분이래요. 그러면 사용하지 않은 거는 계산기 눌러서 빼기 35만 5천 원 하니까 14만 5천 원만큼이 미사용액이에요. 이거만큼 자산 처리하면 됩니다. 자, 전체 메뉴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로 오시고요. 계산기는 따라다니니까 이렇게 갖고 다니셔도 돼요. 차변에 소모품 172번 가겠습니다. 14만 5천 원 대변에 비용을 그만큼 줄여줘야겠죠. 그래서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소모품비 14만 5천 원. 자, 계산기 닫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액을 제외한 미사용액만큼 자산 처리했습니다. 차변의 소모품 14만 5천 원, 대변의 소모품비 14만 5천 원. 두 번째, 임대료 선수분을 계상하다. 단, 월할 계산한다. 우리 회사의 임대료가 얼마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합계잔액시산표. 여기서 조회 버튼 눌러서 소모품비가 얼마인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소모품에 14만 5천 원 들어왔고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소모품비가 35만 5천 원 이렇게 됐습니다. 임대료 섬수분이니까 영업의 수익인 임대료. 자,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임대료가 120만 원입니다. 자, 계산기 눌러서 얘 닫고 할까요? 네. 일반 전표 입력에 와서 차변에 임대료. 즉 내년도 분에 대해서는 부채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수 수익으로 정리할 겁니다. 자, 계산기 120만 원. 월할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나누기 12 곱하기 9월 1일부터 내년도 8월 31일까지예요. 그럼 내년도분은 8개월치가 되는 거죠. 곱하기 8 80만 원이 선수 수익이 되겠네요. 자, 선수 수익 80만 원. 차변의 임대료를 그만큼 줄여주시고요. 대변의 선수 수익으로 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가수금 중 260만 원은 매출처 싱싱가전에 송금한 외상대금이고 나머지 보통예금 이자가 발생하여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다. 가수금이 있대요. 그 중에 260은 매출처가 우리 회사에다 송금한 거예요. 즉 외상 매출금이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자가 발생되니까 이자 수익이래요. 한번 볼까요? 합계잔액시산표 클릭하셔서 자, 조회 버튼 누르고 부채 쪽으로 오셔서 가수금 금액이 270만 원이네요. 자, 270만 원 컨트롤 C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대변에 있던 가수금을 먼저 반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가수금 컨트롤 V 270만원 중 외상 매출금이 260 있다죠. 자, 외상 매출금 싱싱가전 260만원 그리고 보통예금 이자가 발생해야 통장에 입금된 거래요. 그러면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가수금의 잔액을 조회해서 반제 처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싱싱가전에서 송금한 외상대금이니까 외상매출금, 그리고 보통예금 이자니까 이자 수익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번째,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 140만원을 계상하다. 즉 이자를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자 비용, 즉 비용으로 잡고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부채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의 이자 비용 이자 비용 140만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140만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수동결산으로 지금 네 문제 풀어봤죠? 그래서 이제 자동결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다. 보충법입니다. 보충법이라는 건 채권 잔액 곱하기 설정률 그리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고 나머지만 설정하는 걸 얘기하죠. 합계잔액산표 클릭하신 후 조회 버튼 누르시고 외상매출금 잔액에 1억 971만 4천원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외상매출금 따로, 받으러옴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곱하기 1%니까 0.01.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나 보니까 있습니다. 50만원 있습니다. 자, 빼기는 S 50만원. 그러면 59만 7,140원만큼 설정하면 되죠. 계산기 그대로 두시고요. 전체 메뉴에 결산재무제표원의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해주시고요. 상품 매출원가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누르셨나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살짝 내리겠습니다. 너무 확 내리지 마세요. 살짝 내리면 대손상각의 외상매출금란이 있습니다. 클릭. 59만 7,140원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해서 입력하십시오. 입력하셨어요? 자, 종료. 이번에는 받으러옴 가겠습니다. 합계잔액산표에 받으러옴 3,570만원입니다. 자, 대손충당금이 없어요. 그러면 공 2개 지운 거랑 똑같죠? 아니면 계산기 눌러서 곱하기 0.01 해서 35만 7천원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입력하겠습니다. 35만 7천원. 이렇게 해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습니다. 일단 데이터만 입력한 거예요. 전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여섯 번째,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감가상각비인데 모든입니다. 전체 메뉴 클릭. 고정자산 등록의 원가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입니다. 클릭해주세요. 유형자산 총괄로 오셔서 엔터 하겠습니다. 자,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이 있네요. 건물의 단기상각비인 1,500만원이 올해 상각할 상각비입니다. 자,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건물란에 대손상각 바로입니다. 자, 건물란에 컨트롤 V 1,500만원 넣습니다. 자, 원가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다시 열어서 이번엔 차량 운반구입니다. 차량 운반구인데 지금 2개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210만원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945만 2,202원을 설정할 겁니다.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셔서 조금 전에 입력한 건물 바로 밑에 차량 운반구 안에 945만 2,202원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력하셨으면 또 하나 있죠.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오셔서 비품란에 180만원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비품란에 컨트롤 V.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오셔서 무형자산 총괄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자, 없습니다. 없으면 패스. 7번째,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단, 재고평가는 선의선출법으로 한다. 기말상품 재고액을 R을 내면, 그렇죠. 재고자산 수불부를 마감을 해서 기말 재고 금액만 돌출시켜야 되죠. 물류관리에, 재고관리에 재고자산 수불부 클릭. 마구 엔터 해주시죠. 자, 토스터기부터 소형 다리미까지 몽땅 불렀습니다. 기능 모음을 열으셔서 재고 평가 보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선의선출법 맞죠? 자, 확인. 마감. 지금 같은 경우는 상품을 몽땅 다 마감할 거죠. 그래서 일괄 마감으로 하겠습니다. 체크. 일괄 마감 확인. 토스터기 마감됐고요. 전기, 면도기, 가습기, 전기 오븐, 소형 다리미 모두 다 됐습니다. 그럼 이 단기 재고액을 다 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가 재고자산 명세서 맞습니다. 재고관리의 재고자산 명세서 클릭. 12월로 조회해주세요. 재고자산 명세서는 마감이 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상품에 대한 자산별 합계인 하단 금액인 1억 2,885만 원이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상단 위로 올라오신 후 10번 기말 상품 재고란에 컨트롤 V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전표 추가. 네, 전표 추가. 예. 확인. 일반 전표 입력에 오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신 후 매출원가 들어왔는지 확인하시고요.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이렇게 자동 결산된 자동 분계가 일어났는지를 꼭꼭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장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회계 모듈로 오셔서 손익계산서 들어갔다 나오십시오. 나오실 때 뭘 보느냐? 단기순이익을 봅니다. 단기순이익 5,405만 5,358원이 끌고 왔는지를 볼 거예요. 전체 메뉴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순서입니다. 단기순이익 5,405만 5,358원 끌고 왔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손익대체분기를 익혀야 돼요. 왜? 수익과 비용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익대체분기를 하는데 전표 추가가 손익대체분기 하는 겁니다.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오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손익대체분기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겨졌습니다. 전체 메뉴 재무상태표 12월 조회하시면 에러 메시지가 안 뜹니다. 왜? 손익대체분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장부 마감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교재는 267페이지 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실 때는 반드시 숫자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도 숫자만 연습을 꼭 해주세요. 컴마, 원, 개, 돈 표시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소수점은 돼요. 몇 퍼센트냐 라고 물어볼 때 소수점 몇 자리까지 구하라. 그러면 소수점 인정됩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물어본다. 그러면 납부세액인 경우에는 플러스지만 환급은 마이너스죠. 그럴 경우에는 또 마이너스 부호도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항 보겠습니다.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품 매출액은 총 얼마입니까? 이렇게 기간을 잘라서 봐야 되는 경우에는 1월계표가 가장 보기가 쉽습니다. 전표 입력 장부에 1월계표 클릭. 일계표에 8월 1일부터 보셔도 되고요. 월계표에 8월부터 10월까지 보셔도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액이니까 여기 상품 매출액 950만 원이네요. 자, 950만 원.
계정별원장, 예, 계정별원장 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8월, 9월, 10월 이렇게 석 달치를 더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6월 말 현재 토스터기 재고 수량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재고 수량을 알 수 있는 곳은 재고자산 수불부, 물류관리의 재고자산 수불부입니다. 클릭. 6월 말이니까 6월부터 6월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스터기. 6월 말 현재네요. 6월 달 거를 보는 게 아니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6월 달 거 보면 안 됩니다. 1월부터 6월 30일까지의 재고 수량. 그래서 30일 현재 재고 수량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1,700개네요. 자, 1,700개. 1월 달로 하셔야 전월에 혹시 전기에서 넘어온 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현재 재고 수량이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봐주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9월 30일 현재 주식회사 경인전자의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자, 거래처에 대한 잔액을 물어본 거는 거래처 원장밖에 볼 데가 없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회계 모듈로 오시고요. 거래처 원장. 1월 1일부터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9월 30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외상매입금 경인전자네요. 자, 첫 번째 거의 잔액입니다. 1,925만 원이 답이네요. 자,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납부 환급세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환급세액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를 쓰셔도 됩니다. 자, 1기 확정신고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6월 30까지 열어주십시오. 자, 세로 불러오기 한번 하겠습니다. 차감세를 보셔도 되고요. 27번 난의 금액을 보셔도 됩니다. 지금 얼마예요? 15만 원. 자, 얘는 플러스죠? 그래서 15만 원 그대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출 채권의 순장부가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회계 모듈에 K-IFRS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클릭. 12월 조회해 주시고요. 매출 채권의 순장부가액입니다. 자, 매출 채권이니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옴의 장부 금액을 더하면 되겠죠? 지금 다행히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인데 기타 채권 없습니다. 그래서 1억 4,395만 9,860원이 답이네요. 자, 1억 4,395만 9,860원. 순장부가액은 그렇죠. 대손충당금 잔액을 뺀 금액이 순장부가액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금융원가 중 이자 비용은 얼마네요? 자, 전체 메뉴에 KIFRS 재무제표의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클릭. 12월 밑으로 내리시면은 금융 원가 중 이자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자 비용은 140만 원이네요. 답은 140만 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